20대 초반에 한 교수님이 미하이 찍센트미하이의 플로우 이론을 소개해 주었는데 그것이 굉장히 강렬하게 기억에 남아서 책을 사서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플로우 이론은 우리나라에서는 몰입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데요. 어떤 한 가지 일에 몰두하였을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할 때가 있죠. 시끌벅적한 카페나 지하철에서 어떤 한 생각에 집중하거나 퍼즐을 맞추거나 달리기를 하거나 글쓰기나 그림을 그릴 때,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를 때도 몰입된 상태가 되면 몰입된 그것 이외의 소리나 감촉이나 냄새, 이런 감각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이름이 불려도 부르는지도 모르고 시간 감각도 잊은 채 엄청난 집중 상태가 됩니다. 그것을 플로우 상태라고 합니다. 이때 우리는 굉장히 편안하고 자유로운 느낌을 받는데 몰입 대상과 내가 하나가 된 듯한 일체감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자아에 대한 의식이 사라집니다. 자아에 대한 의식이 사라졌기 때문에 편한 건지, 하나가 된 듯한 일체감 때문에 편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잡념 없이 한 가지에 집중되었을 때 분명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몰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한 발짝 뒤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약간의 틈만 주면 사정없이 현실적인 생각이든 기억이든 비현실적인 상상이든 공상이든 생각이 올라오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생각을 막으려는 시도는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차라리 그 생각이 흐르도록 놔둡니다. 그러다 보면 재밌는 생각도 나고 어이없는 생각도 나고 걱정도 되면서 이 생각 저 생각 팔짝팔짝 뜁니다. 산만하고 정신없지만 일반적으로 이것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내가 한다고 믿기 때문이기도 하고 평생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전혀 이질감이 들거나 시끄럽다고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러 정신을 집중하려고 하면 힘들지만 자연스럽게 정신이 집중되어 생각이 잦아들고 몰입이 되면 그 상태가 편하다는 것을 알지요. 영화에 몰입되어 본다거나 누군가의 이야기에 몰입되거나 아름다운 장관을 접했을 때나 낚시나 등산을 하거나 달리기나 설거지나 명상을 할 때도 생각이 자연스럽게 잦아들면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쓸데없는 생각들이 올라오니 차라리 그 생각들을 의식하지 않고 초점을 맞출 대상을 찾아 그곳에 집중합니다. 그러면 신기한 일이 벌어지죠. 생각이 아예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게임을 한다면 게임에서 해야 할 일들에 초점을 맞추고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TV를 본다면 TV에서 나오는 대로 웃기면 웃고 슬프면 울면 됩니다. 공부를 한다면 공부할 부분을 공부하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마치 탈 것을 바꿔 타듯이 집중할 대상을 옮겨 타며 나의 의식 흐름을 자동화시켜 줄 것들을 찾아 그것의 의식을 맡겨버립니다. 어쩌면 그것이 올라오는 잡념들을 지켜보는 것보다 훨씬 편하고 에너지 소모가 적다고 느껴지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제 생각에 이것은 일종의 내맡김인데 어떤 대상의 의식을 맡김으로써 미묘한 자유로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것에 빠져 있다고 느껴지지만
빠져 보이는 그 사람은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고 틀 안에 안전한 자유로움을 느끼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모릅니다. 단지 그것을 우리는 다른 이름으로 부르며 어렴풋이 느끼고 있을 뿐이죠. 그런데 깨어남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이 생각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필요한 생각만 하도록 좁아진다고 합니다. 아디아시안티의 깨어남에서 깨달음까지의 일부를 읽어볼게요. 32살 때 깨어남이 있은 뒤 몇 년 동안 나의 마음은 뭐랄까 마치 잭을 한쪽 단자로부터 빼내어 다른 쪽에 꽂아 넣어 연결해야 했던 옛날식 전화 교환대라도 된 것처럼 느껴졌다. 마치 그것은 내 마음에 있던 연결선이 다 끊어지고 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새로 이어지는 듯한 느낌이었다. 내가 당시에 일어나던 정황을 잘 알고 있었다거나 다소라도 이해하고 있었노라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내 마음이 지금 새로이 배선되고 있다는 느낌이었을 뿐이다. 나는 뇌 안에서 또 마음이 작용하는 방식에 엄청난 구조조정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다. 그 에너지 변화의 과정은 2년 동안이나 계속되었는데 그것은 마치 무언가가 또는 누군가가 나의 뇌 속에 들어앉아 내 세포들을 제멋대로 지휘하고 짜 맞추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렇게 수년을 보내고 나자 나의 마음의 명징함과 단순함이 엄청나게 증가된 것을 깨달았다. 내 마음은 더욱 미묘하고 더욱 강력한 도구로 변해 있었다. 나는 마음을 레이저와도 같이 아주 엄밀한 정확도를 가지고 구사할 수가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성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마음이 그처럼 깊은 수준에서 작동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거기에는 집중과 명확성에 새로운 느낌을 가져다 준 어떤 변성이 있었다. 또 거기에는 뚜렷한 마음의 고요가 있었다. 그때까지 나는 수년간이나 명상을 해오면서 마음을 가라앉혀 보려고 애를 써왔지만 이번의 고요함은 좀 달랐다. 거기에는 마음을 고요해지게 하려는 애씀이 존재하지 않았다. 마음의 구조가 재조정됨에 따라 이게 아주 고요해져 버렸던 것이다. 이제 내 마음속을 돌아다니는 생각의 대부분은 기능적인 생각, 즉 실제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들 뿐이었다. 우리 인간이 정말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을 생각하는 데 소비하는 시간은 어림잡아 전체의 10%에 불과하다. 나머지 90%의 시간은 온통 상상 내지 환상에 젖거나 혹은 어떤 진실에도 근거하지 않은 마음속의 온갖 억측 아니면 드라마에 빠진 채로 살아간다. 깨어남이 있은 후 생각은 점점 필요한 범위 내로 좁혀져 가고 환상이나 혼자 중얼거리는 속 이야기는 줄어들었다. 이러한 마음의 변성은 시간을 두고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이 변성이 물질적인 과정이기 때문이다. 의식이 더 이상 마음에 붙들려 있지 않게 되면 마음은 이완되고 부드러워져서 활짝 열린다. 우리는 하나의 대상을 몰입할 수 있는 안전한 틀로 정하고 그곳에서 짐을 내려놓고 의식을 맡김으로써 잠시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명상도 처음 배울 때 호흡이든 몸이든 집중할 대상이 있고 그것에 집중하는 그 잠깐 동안 생각이 잠시 고요해짐을 알게 됩니다. 곧이어 다시 생각이 올라오지만요. 하지만 명상이 깊어질수록 고요해지는 순간이 길어지고 결국엔 그 집중하던 대상마저 의식하지 않는 어떤 상태까지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완전한 휴식 상태일 것 같은데 저는 아직 한참 수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명상
어디까지 해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